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촌 F&B,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치킨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보통 주로 먹는데요. 교촌 and 돈치킨이라고 있어요. 돈치킨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돈치킨 맛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주로 먹는데 어제 마침 우리 교촌 F&B가 상장을 했죠.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주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이 업체가 어떤 시장성이 있고 또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지, 그리고 위험성은 뭐가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투자 설명서를 함께 봐야겠죠. 예. 무턱대고 상장했어? 교촌이야? 매수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윗꼬리에 당하기 쉽상입니다. 쉽상이에요. 자,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화제의 종목이라는 컨텐츠로 이렇게 투자 설명서를 함께 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자료의 출처가 궁금하시겠죠? 네이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 전자공시 DART라고 하더라고요. DART,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이건 네이버가 아니에요. 미리 따지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번 상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저는 보통 이걸 봐요. 여기 사업의 내용, 이 부분은 꼭 보고요. 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거의 뭐 역사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은 거의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뭐 연봉이나 막 그런 것도 평균치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예전에 빅히트 엔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보시면은 일단 공모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모에 대한 내용, 김영식 보통주이고 713만 주를 10만 5천원에, 잠깐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죠. 580만 주를 12,300원에 이렇게 상장을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13억 4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일반 공모가 이 중에 464만 주이고, 우리사주 조합에 116만 주를 배당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348만 주,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116만 주, 우리사주 조합이 116만 주, 이렇게 나눠 갖는 거고요.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1318.3대 2를 기록했다고 해요. 카카오 게임즈보다 못하지만 빅히트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증거금은 뭐 빅히트가 그때 당시에 거의 60조 정도가 공모가가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증거금은 약 9조 5천억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1월 12일 어제 날짜로 코스피 상장을 했고, 공모가는 12,3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시초가는 24,600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가 1,600원에서 12,600원이었고, 여기서 공모가는 12,300원이었고 공모가가 12,300원에 형성이 됐었고요. 시초가는 23,350원, 그리고 최고가가 31,000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첫날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둘째 날인데, 상장한 지 둘째 날인데 약 5%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큰 윗꼬리를 만들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는 손해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가가 거의 4만원대에 육박을 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약 15%에서 20%가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건 뭐 기사에 나온 말로는 업계 매출 1위 기업이고 외식 프랜차이즈로는 처음으로 코스피 직상장을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개요로는 91년 3월에 경북 구미에서 시작한 기업이고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약 6.5억 원이래요. 6억 5천만 원이래요. 치킨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액이 가맹점당 매출액이 1억 9천만 원인 거를 감안을 하면 약 3배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현황을 보시면은 주요 수익 모델로는 개설비라고 해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그리고 초도 상품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급비로는 공급 마진, 그리고 광고비, 사용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맹점 사장이 처음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할 때 교촌 F&B에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요 브랜드들이 과점 형태로 주도하는 패스트푸드와 달리 다른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치킨 프랜차이즈는 완전 경쟁에 가깝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빵을 먹을 때는 우리는 좋아하는 빵집은 무조건 가잖아요. 피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치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은 교촌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뭐 BBQ 먹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맛이 다 다르고 또 나름의 매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치킨 프랜차이즈는 경쟁이 상당히 심한 생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 외식업종 상위 5개 브랜드의 현황입니다. 치킨은 이제 가맹점 수로만 비교를 한 거예요. 치킨은 1위부터 5위까지인데 5위가 1000개 정도, 그리고 네네치킨, 페리카나 치킨, BHC, BBQ 이렇게 해서 가맹점 수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피자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나라 치킨공주, 도미노 피자, 오구 피자, 피자스쿨, 피자마루 이렇게 쭉쭉쭉쭉. 커피도 마찬가지.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비율입니다. 비율. 이 비율이 뭔고 하고 한참 봤는데 이 상위 5개 브랜드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석봉토스트, 뉴욕 핫도그 앤 커피, 그리고 버거킹 이 5개 브랜드가 전체 가맹점 수의 75.8%를 차지하고 있다. 제과 제빵도 마찬가지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거, 던킨도넛, 엔티헨스 이런 것들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커피 35%, 피자 37%. 근데 이 치킨은 상위 5개 브랜드가 25.7%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 브랜드들이 여러 가맹점 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주요 매출액 순서입니다. 매출액 순서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는 가맹점 수로 교촌이 상위 5위였고요. 매출액 순위로 보면은 교촌이 상위 2위입니다. 그래서 교촌 F&B가 매출액이 이게 10억 단위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330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래오레가 564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BHC는 2370억, 그 다음에 BBQ가 2300억, 굽네치킨이 1480억. 그렇게 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출액이 약 50%를 밑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우리가 알기로는 뭐 길 가다가 그냥 이 카페 괜찮으면 그 카페로 가고 저 카페가 가까이 있으면 저기로 가고 뭐 그렇게 하죠. 길 가는 길에. 그리고 뭐 개인이 하는 카페도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약 40%도 이렇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패스트푸드 뭐 이투고나 뭐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이런 데는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나 봅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업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업계 현황에서 이제
주요 경쟁 회사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2016년, 17년, 18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10%, 10.5%, 그리고 10.8%로 항상 교촌치킨이 상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도 뭐 10%, 10.5%, 10.8%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뭐 15%, 12%까지 오를 것이냐 하면은 그건 또 미지수일 것 같아요. 치킨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매출에 관한 사항 보시겠습니다. 판매 경로를 먼저 보면은 전국에 가맹 지역 본부가 있고 그 각 가맹 지역 본부가 관할 가맹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납품을 하나 봐요. 그리고 그 매출도 가맹 지역 본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전액 현금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판매 대금이 입금된다. 네. 제품을 예전 같으면 제품을 이렇게 주고 나서 현금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심지어 요새는 요즘같이 이렇게 어플이나 뭐 그런 걸로 해버리면은 상품을 주기 전부터 이렇게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리고 판매 전략을 보시면은 영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 전략은 기존 배달 중심 가맹점에서 홀이랑 배달 겸용 매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모바일 기반 사업, 예를 들면 어플이나 위치 기반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주문 채널의 점유율이 약 49.1%에 달하고 있다. 교촌 그 어플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또 주문을 할 수도 있나 봅니다. 거기서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겠죠 아마. 그리고 자사 채널을 강화하고 있고, 미래 세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고,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랑 연계해서 무슨 마케팅도 하나 보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 위험 요소를 좀 보실게요. 사업 위험성을 보시겠습니다. 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신규 경쟁업체가 출현하고, 그리고 기존 가맹점주 반발, 점포 확대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 위험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올해 3월 18일 날 32조 원에 달하는 지원 정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한 가지의 위험성이 될 수 있겠죠. AI가 인체 감염을 일으킬 시 닭고기 수요 감소의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퍼지면 원재료 수급의 위험성도 있다. 경쟁 심화, 이거는 경쟁업체가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제품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기존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성도 있고요. 당사가 예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경영 악화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관련 법규 및 규제의 위험,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거나 관련 법규를 미준수했을 경우, 자기네가 뭐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규정을 미처 몰랐거나 그런 이유로 미준수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받는 제재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매운동이 발생했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제품 가격의 인상 등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쟁 우위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품 경쟁력,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가맹점 관리 및 운영 능력,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게요. 먼저 제품 경쟁력으로는 업계 최초의 부분 육제품을 도입해서 차별화 기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날개끼리 모아놓은 그런 세트가 있고, 다리끼리 모아놓은 게 있고 막 그러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뭐 업계 최초로 가맹본부 매출액이 3천억을 돌파했고,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이 약 6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빅 모델을 활용하는 타 브랜드와 다르게 교촌은 제품 특징 위주의 광고를 하는 전략을 택했다. 모델이 없는 제품 위주의 광고 전략으로 교촌 브랜드의 SNS 채널과 교촌 주문 어플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BHC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딱 생각나죠. 뭐 뗀뗀뗀뗀뗀뗀 이런 음악도 생각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그리고 되게 닭을 맛있게 먹는 어떤 유명한 모델들, 그런 모델이 있는데, 교촌하면 연예인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제 한 명이 있긴 한데, 옛날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유명했던 개그맨이 한 명 있었죠. 근데 뭐 TV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광고하고 그런 거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맹점 관리 및 운영 능력 보시면은 계속 했던 얘기예요. 뭐 매출액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교촌은 6억 5천만 원인데 2위가 BBQ인데 4억 원이래요. 그리고 3위가 BHC인데 3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치킨 가격이 비싼가 하면 그것도 아닐 거예요. 다들 비싸거든요. 거의 뭐 4억 대 6억 5천이면 60% 가까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겠죠. 내용을 그리고 공모 개요에 관한 사항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과 같고요. 자, 그러면 주가 예측도 좀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 대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첫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보합을 유지를 했죠. 매도한 사람이 누군지 참으로 궁금하긴 한데 기관이 좀 판 것 같고 오늘 개인은 좀 순매수를 했을 것 같네요. 토론방도 상당히 뭔가 난리 났겠죠. 뭐 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떨어져 버리면 좀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나 혹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요 주주가 약 7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400억 원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아요. 여기에서 거의 30%가 올라버리면 시가총액 1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이기 때문에 뭔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 그것도 한 가지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매출액이 시가총액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4,400억 정도의 매출인데 시가총액이 7,400억이다. 그리고 주요 주주 지분이 75%에 달한다. 이 지분이 언제 쏟아질지는 모른다. 그거를 이제 보호회수가 있다면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남은 업체들이 또 있죠. 프랜차이즈 관련 업체가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게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존이라 하기엔 뭐한데 어제나 혹은 오늘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만약에 이제 평단을 낮추실 생각을 하시겠죠. 네, 평단을 더 낮추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첫날 상한가를 갔을 때의 중간값,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혹은 제 생각은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 가격 안 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31,000원이 이날 시작한 가격이 23,850원이니까 25,000원 아래 정도에서는
물을 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물을 타라는 게 아닙니다. 물을 타기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25,000원 아래가 오기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몰빵을 하셨다, 더 이상 뭐 들어갈 돈이 없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저로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름 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상당히 길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유튜브니까 댓글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 상장 성공한 교촌 F&B 나라라 치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